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것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우올림픽도 이제 끝났으니까 취재진들 다 복귀했나요? 네, 지난 수요일 날 항공편 2편에 나눠서 많은 촬영 장비를 싣고 복귀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클릭베스트 컷 오늘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바라기 꽃이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네, 큼지막한 꽃이 아주 예쁘죠. 지난주 일요일 날 찍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사진이 아주 좋죠. 네, 너무 예쁜데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 그래서 더 네. 예쁜 거네요. 예. 네, 하늘공원에 이런 곳이 또 있었군요. 네. 근데 이 해바라기가 지금이 한창 때인 거죠? 네, 전국에 축제도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태백이나 전북 고창 또 경남 함안에서도 해바라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인데요. 그때가 이제 해바라기가 가장 활짝 예쁘게 피는 시기인 거죠. 아, 그럼 지금이 8월 말이니까 뭐 거의 끝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 하늘공원에 찍으러 갔을 때도요. 이제 원래는 더 큰 규모의 해바라기 공원이 있는데 네. 이미 다 잘라내고 남아있는 작은 규모의 공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름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이걸 주제로 한번 사진을 찍어봤던 스케치성 사진입니다. 네. 한 장 더 보시죠. 네. 아, 연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네. 뭐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확인한 결과 네. 1년 차 신혼부부였습니다. 해바라기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길래 제가 가서 양해를 구하고 찍었는데 이런 스케치 사진을 하다 보면요. 이제 특정 인물을 찍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네. 허락을 받아야죠. 네, 뭐 이분들도 지금 본인들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네, 아까 처음에 본 사진 같은 경우에 멀리서 찍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미 찍어놓고 가까이 가서 여쭤보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도용 사진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이런 가까운 경우에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장면을 이제 설정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설정해서 찍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이 두 분이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가서 말씀드리고 아까 같은 포즈를 부탁해도 될까요? 한 다음에 찍고 나서 아, 네. 또 찍고 나서는 이분들한테 사진을 보내줍니다. 뭐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를 알아와가지고 좋은 추억 소중히 간직하시라고 보내주는 편입니다. 여름의 끝을 봤으니까 이제 좀 가을의 시작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생선 판매대 같은데요. 네. 이 가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이 가을 하면 떠오르는 생선 네, 전어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 가을 전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찍은 겁니다. 흔히 전어는 가을이 제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가을 전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가을이 되기 전인 요즘 잡히는 전어가 뼈도 이렇게 부드럽고 입질도 연해가지고 횟감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선보인 연어는 여수와 통영 등에서 잡아온 전어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진 속에 이 여성들 보니까 네. 너무 아름다우신 게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요.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마트나 백화점에서 신상품 홍보할 때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보도사진을 보시면 일반인들이 많이 모델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처음 사진, 해바라기 사진에서 말씀드렸던 초상권도 강화되고 이러면서 일반인을 모델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전문 모델이 와서 이제 제품을 홍보해주고 있죠. 일반인이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잖아요. 네. 내가 신문에 나오고 내가 기사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추억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터넷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댓글이 안 좋은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비하성 발언이나 네. 욕이 달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괜찮은데 댓글 때문에 짜증이 난다. 네. 사진을 내려달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있는 일인데요. 댓글 문화 때문인지 요즘은 이렇게 초상권이 강화되고 또 매체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걸 기피하는 게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난 화요일이 절기상 귀뚜라미 등에 업혀온다는 처서였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밤에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아직은 더위가 물러가진 않았지만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섭리니까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혜 씨 그리고 여기 옆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앉아 있네요. 어떤 네. 사진인 거죠? 네, 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또 김영종 종로구청장입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래 지역구가 종로구잖아요. 네. 그래서 종로구청장 그리고 송혜 씨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뭐가 종로와 관련이 있는 행사 같죠? 네, 그러니까요. 송혜 씨가 종로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주 정세균 국회의장이랑 송혜 씨가 아예 함께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네. 근데 잘 보니까 여기 표정에 굉장히 뭔가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네. 또 뒤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송혜 길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뭐 바로 핵심적인 힌트입니다. 이게 송혜길. 핵심이에요? 네, 사람 이름 같죠? 송혜길. 송혜길. 근데 사실은 송혜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사진입니다. 그 종로문화원에서 이번에 종로 2가 유기전 빌딩에서부터 낙원상가까지 240m 구간을 송혜길로 명명했어요. 네. 아까 보신 송혜길이죠. 이 길의 행정구역상 명칭은 수표로인데요. 그중 일부 240m를 송혜길로 명명한 겁니다. 네, 이 송혜 씨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지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송혜 씨 하면 최고령 국민 MC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올해 89이라고 알고 있는데 1955년에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 벌써 60년이 넘게 연예계 활동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1984년부터 MC를 맡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 노래자랑. 네, 그거죠. 벌써 이게 33년째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뭐 제 나이보단 조금 적지만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히 많이 받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뜻이죠. 네. 그 송혜길 모습 한번 볼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 2가에서부터 낙원상가 앞까지 이렇게 송혜길로 지정이 됐네요. 네. 근데 이 종로와 송혜 씨가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길까지 마련이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송혜 씨 고향은 이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송혜 씨 고향은 황해도 재령이에요. 그 실향민이죠. 그 이 길 끝에 보면 한 그릇에 2,000원 하는 우거지 국밥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2,000원이에요. 네, 근데 그 국밥집이 송혜 씨 단골집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네. 그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송혜 씨가 이 길을 자주 들락거렸고 이제 뭐 이 길과 익숙하다는 의미인데요. 그 송혜 씨에게는 송혜길이 있는 이곳 낙원상가 주변이 제2의 고향이랍니다. 네. 그래서 낙원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곳에 연예인 상록회라는 사무실을 열고요. 수십 년간 원로 연예인의 마당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송혜 씨의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군요. 네. 이렇게 유명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전국에 또 몇 개가 있잖아요. 네. 대구에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또 수원에 있는 박지성 길도 있고, 또 성남시 분당에는 가수 신해철 씨를 기리는 신해철 거리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본인들에겐 영광이죠. 뭐 길 이름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뭐 길 이름에 내 이름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정말 영광인 일인데요. 송혜 씨도 이번에 송혜길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하다. 봉사활동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잠깐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구설일수에 오르거나 또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60년이 넘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송혜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에게 즐거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의 자동차인데요. 이 한 대 차는 앞에 이렇게 불빛도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네. 잘 보니까 이 차 옆에서 경광등을 들고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서라고 이렇게 네,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경찰이라는 폴리스가 붙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차예요. 예, 저 차는 사실 경찰차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 네. 이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불도 이렇게 2개가 켜져 있는데요. 예, 경광등이 들어가 있고 여기 경찰이라고 딱 써 있는데요. 암행순찰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미 몇 대가 운행 중이죠. 이번에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이제
암행 순찰차를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행 순찰차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 평소에는 그냥 승용차처럼 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옛날 그 암행어사처럼 네. 암행 순찰을 하는데요. 보닛이죠? 하고 양쪽 문에 이렇게 경찰 마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언뜻 봐서 잘 안 보이고요. 또 그 운전자 시선에서 룸미러로 보게 되면 거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네. 예, 그냥 승용차인 것처럼 다니다가 위법 운전 현장이 보이면 이렇게 경광등을 켜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차라는 걸 알리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거죠. 그 저 차 사진 안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내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뭔가 좀 다를까요? 아, 뭐 내부도 그냥 일반 승용차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제가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예. 이 차 안에서 보인 이 바깥의 이 차가 예. 지금 갓길 주행을 하고 있네요. 예, 위법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잡으려고 있죠. 지금 예. 가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런 현장이 보이면 그 경찰차라는 걸 알리고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경찰하고 실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이런 암행 순찰차가 위험한 점도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경찰차는 색깔이나 사이렌이 밖에 달려 있어가지고 울리고 이러면 경찰차인 줄 알고 비켜줬다 그래요. 그래서 네. 뭐 추격을 하거나 할 때 위험한 게 조금 덜했는데 이건 사람들이 안 비켜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겠네요. 이제 우리 클릭 베스트 컷을 보실 시청자분들은 이런 순찰차가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면 빨리 비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행 순찰차라는 걸 알고 네. 적극 좀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폭 운전이나 위법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찰차입니다. 이 차가 경찰차 티 안 내고 다닐 수 있게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병원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뭐 저녁이라서 뭐 문이 닫힌 건가요? 네, 뭐 밤 사진인데 뭐 셔터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밤이라서 닫혀 있는 건 아니고 낮에도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월요일 밤에 찍은 건데요. 그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 현대의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JS 의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 병원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아, 역시나 문이 닫혀 있는데 앞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네. 이 사람들은 뭐 환자가 아니고 거의 언론사 취재진들이에요.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하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아니 도대체 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촬영팀들이 취재까지 온 건가요? 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 병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C형 감염이라고 하면 작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 또 올 초 강원도 원주의 한양 정형외과 의원에서도 무더기 감염 사태가 있었던 그 사고 아닌가요? 네, 그때도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나 감염이 된 건가요? 예, 그 보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총 34,3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는 500명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간염 항체 양성이란 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거나 네. 뭐 현재 감염 중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C형 감염은 B형 감염과 다르게 백신이 따로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예, 간염이니까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네. C형 간염은 대부분 걸려도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 등으로 검사를 해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환자들 중 30% 정도가요. 간 경변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간 경변증이 발생하면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는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된 원인은 뭔가요? 아직 명확하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C형 간염은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네. 주사기 공동 사용이나 수혈 혈액 투석, 성접촉 등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였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그 일회용 주사기가 얼마길래 재활용까지 하는 건가요? 일회용 주사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비쌀 이유가 없죠. 아주 간단한 일회용 주사기니까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재사용까지 하는 건지. 네, 무려 100원이랍니다.
아니 단돈 100원이요. 네. 그 100원을 아끼려고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인지 뭐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의원에서는 그 신경 차단술, 통증 치료, 통증 유발점 주사 같은 시술을 받으면서 그 여러 주사제를 한 주사기로 혼합해서 그걸 또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감염된 환자들은 말 그대로 병원에 가서 병을 얻어온 격인데요. 물론 정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이 밝혀져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때문이라면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인 만큼 의료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겁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실인 것 같은데 박스들이 쭉 놓여 있네요. 여기 보니까 2학년 3반 정예진이라고 쓰여 있고 또 박지윤 학생의 이름도 쓰여 있네요. 근데 또 노란 리본이 있는 걸 보니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물건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 박스 밑에 있는 게 학생들 책상입니다. 칠판에도 이름과 사연이 가득하죠. 네, 그러면 여기가 단원고 교실인가요? 단원고가 아니고요.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기업교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2년 4개월 동안 단원고 2학년 교실에 있던 책상과 추모 메모 같은 물품을 이곳에 이전한 건데요. 그 4.16 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곳에서 보관 전시됩니다. 이전하는 모습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 사진인데요.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 유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단원고를 이렇게 줄지어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사람들의 얼굴이 뭐라고 할까요? 좀 표정이 슬픔이 굉장히 많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후배들이겠죠. 네, 참 어떤 마음일까요? 예, 이번에 개인 유품 상자를 이송하는 데는 이제 256명이 나섰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262명 가운데 미수습 학생 4명하고 교사 2명을 제외하고 사망이 공식 확인된 희생자 숫자입니다. 그 미수습 희생자 물품은 단원고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아, 네, 이렇게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과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학생들이 이 교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도 이제 벌써 2년 반이나 넘었네요. 예, 뭔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텅 빈 사진이 이렇게 가슴을 참 메어오게 하는데요. 내 일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희생자 학생들이 사용해 오던 2학년 10개 교실이 존치되고 있어서 재학생 교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다른 공간을 교실로 써왔는데 이번에 이전이 진행되면서 11월 초까지는 공간 재배치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전된 물품이 전시 보관돼 4.16 안전교육시설은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뜻대로 이 시설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사회를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 기자, 오늘 네.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제 사진을 뽑아서 창피한데 처음 소개해드렸던 해바라기 사진을 고를게요. 그 해바라기 사진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번 여름 정말 더웠는데 여름이 가서 정말 시원한데 그 마음 한구석에 요만큼 이 여름이 다시 오지 않을 아쉬움이 남은 것 같아서 그 사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